여러분 안녕하세요. 댄싱만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할 주제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는 걸로만 알고 계시는데 한 사람의 식사 또는 식습관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식습관, 특별히 무용전공생들의 고충 어린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무용 전공하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물론 지금은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기 시절에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무용 전공하려면 체중 관리해야 돼서 힘들겠다 라는 말이나, 식사 자리에서 뭘 먹으려고 하면은 너 그거 먹어도 돼? 너 무용하잖아. 살찌지 않아? 그런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걸러야 돼요. 네. 그런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안 그래도 예민한데, 한 입 먹는 거에 예민한데 더 저를 스트레스 받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무용을 해서 그만큼 다이어트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저 원푸드 다이어트부터 생으로 굶기, 덴마크 다이어트, GM 다이어트, 그다음 다이어트 보조제, 주사도 맞아봤고요. 약도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지방흡입 빼놓고는 다 해봤어요. 대박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우리 몸에 인위적으로 뭔가 제재를 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제재를 가하게 되는 만큼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밥을 먹되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활동량을 늘리는 거죠. 우리는 무용으로 이미 굉장히 많은 체력을 쓰잖아요. 근데 그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조금씩 노력해 주신다면 굳이 빡세게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될 때는 두 가지를 병행을 합니다. 뭘 병행하죠? 식이요법과 또 운동을 병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공 한 클래스, 두 클래스만 들어도 이미 많은 운동 에너지를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식이에 문제가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 그냥 생짜로 굶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굶으면 체중은 내려갑니다. 하지만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과 또 영양소, 음식을 통해서 먹은 영양소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굶었을 때 수척해 보이고 혈색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기아 상태를 만들어서 빠지는 수분과 그리고 영양소는 다시 음식을 섭취해주면 금방 올라옵니다. 마치 우리가 아팠을 때, 감기를 심하게 걸렸을 때 살이 좀 빠졌는데 나으니까 다시 원래 몸무게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먹어서 살이 쪘으니 더 스트레스 받아서 폭식을 하거나 다시 굶거나, 어떤 방향으로 가든 악순환은 마찬가지죠. 그래요. 일시적으로 굶을 수는 있지만 평생 굶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자주 굶었다 다시 쪘다를 반복한 몸은 자신이 자주 기아 상태가 된다는 것을 잠재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그 즉시 빠르게 우리 몸에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저장을 하고 이 에너지를 배출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 되겠죠. 굉장히 여러모로 좋지 않은 굶기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체중계에서 매일매일 0. 몇 킬로, 0. 몇 킬로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말라는 뜻인 거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똑같은 45kg인 경우도 지방량이 많냐, 근육량이 많냐에 따라서 보이는 바디 쉐입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0.1kg의 연연을 할 때 그 시간에 내 몸에 아름다운 근육을 만드는데 더 집중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이어지긴 하는데요. 우리는 식이요법 외에도 운동을 통해서 바디 쉐입을 만들고 체중을 감량 혹은 증량합니다. 특히 운동이 바디 쉐입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일조를 하는데요. 아무리 말라도 혹은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목표 몸무게에 도달을 해도 근육의 질을 좋게 하고 근육을 잘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바디라인은 아마 만들기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다리 근육을 잘못 써서 근육이 더 두꺼워지는 경우도 종종 저는 봤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실제로 체중은 더 내려갔는데 거울로 보는 내 모습은 더 뚱뚱해 보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는 시험 보거나 무대에 설 때 이렇게 나 몇 킬로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0.1kg 혹은 0.2kg가 쪄있다 해서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노이로제 걸려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날 실기 시간에 더 열심히 더 내가 몸을 쓰는데 집중해서 무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며칠 안에는 0.3kg가 아마 빠져있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세 번째는 다이어트는 장기간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고 또 한번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상 아마 다이어트랑 영영 이별을 하기에는 아마 힘들 거라고 99% 장담을 합니다. 아무튼 다이어트는 한번 시작한 이상 평생 숙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린 여기서 숙제를 친구로 바꿔서 평생 숙제가 아닌 평생 친구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인 중에 어릴 때부터 난치병을 앓고 있는 지인이 있어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 친구는 자신의 병 때문에 매번 통원 치료를 다녀야 하고 정기적으로 많은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독한 약을 먹어서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럴 때마다 왜 나는 내 병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야 하지? 왜 남들과는 다르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자신이 너무 불행하다고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차츰 커갈수록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대요. 이 병을 정말 병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로 같이 끼고 가는 존재로 생각을 해야겠다. 이렇게요. 자신이 받고 있던 스트레스를 일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이어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라는 스트레스로만 여길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내 일상으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저도 다이어트에서 100% 자유롭다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누가 다이어트해?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아니? 라고 고민도 없이 대답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저는 이게 다이어트가 아니고 제 삶이거든요. 그냥 제 삶의 루틴이에요, 이게. 네. 근데 이 삶의 루틴을 너무 힘들게 빡세게 쪼이면 안 되죠. 우리의 목표는 무대에서 정말 아름다운 춤을 추는 것이지 무대에서 마른 몸을 보여주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은 친구들이 춤을 추는데 급급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말라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살이라는 게 찔 때가 있으면 그만큼 빠지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 살 빠졌나? 배 들어갔나? 허벅지 얇아졌나?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자신의 춤을 보고 자신의 춤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정말 건강한 예술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오늘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할게요. 시간이 된다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를 해야겠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라는 건 살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대체해서 보통 먹었었는지 한번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